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나요? 맞아요. 여러분처럼 중학교 때에는 친구들과 재미로 많이 하죠. 그 나이에는 호기심도 많고 또 재밌기도 하니까 그런 농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성에 대한 생각,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그렇죠, 지금부터 가져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성에 대해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먼저 볼까요? 어떤 친구가 고민이 있나 봐요. 어떤 고민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아직 성을 잘 모르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적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성에 관심이 없는 게 고민이래요. 친구들은 다 이성 얘기만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데 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고 있네요. 자, 그럼 2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립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맞아요. TV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맞아요. 꽤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진짜 민망하잖아요. 저 친구는 그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게 고민이라고 해요. 자, 3번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같이 있으면 그 아이를 안고 싶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좋아하는 친구랑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이 고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상담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저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요? 공책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 나도 그런 적 있다.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답변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것도 공책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나요? 어떤 친구는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기도 하나 봐요. 자, 여러분 나이에는 성에 대해 궁금한 게 당연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쉽게 찾아보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터넷과 휴대폰에는 정확한 정보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성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 문제를 열거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람직한 성윤리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야한 광고창이 떠서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창을 닫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한 아이 집에 모여서 야한 동영상을 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오겠냐고 물었어요. 그걸 가서 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진이 아른거리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라는 고민을 털어놓고 있네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우연치 않게 혹은 호기심에 궁금해서 음란물을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음란물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의 성 문제, 첫 번째는 음란물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그림을 띄웠는데 이게 뭔지 아나요? 잘 모르겠죠. 이 마크는 텔레그램이라는 SNS 마크입니다. 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SNS, 텔레그램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얼마 전에 텔레그램이라는 SNS에서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터졌었죠. 음란물은 성의 제대로 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과 관련해서 잘못된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은 현실과 아주 많이 다른 아주 기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음란물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더 자극적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음란물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최근에 초소형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아주 많아졌죠. 그런 영상들이 음란물 시장에서 유포되고 그걸로 통해서 피해자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N번방, 박사방처럼 성적인 협박과 같은 아주 못되고 파렴치한 행동을 통해서 강제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음란물은 여러분한테도 유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음란물을 보고 소비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궁금하니까,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 음란물을 시청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청소년기의 성문제 두 번째는 성폭력 문제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나요? 맞아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고 말했죠. 우리는 보통 성폭력을 강제적인 강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 같은 사이버상에서 성폭력이 정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얼굴에 야한 사진을 합성한다던가 친구의 성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또한 성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아주 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성 문제 세 번째는 임신과 출산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태어날 생명,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마음과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간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아직 독립하지 못했죠. 당장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먹을 점심값은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잘 곳은 있나요? 혼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 모두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성관계를 맺을 때에도 반드시 철저한 피임을 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는 어떤 성윤리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이 지닌 세 가지 가치를 알아보았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생물학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가 있었죠. 이 중에서 성의 쾌락적 가치, 쾌락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성적인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통해서 잘못된 성적인 지식을 쌓고 성의 쾌락적 측면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양한 성 문제에 맞닥뜨리기 쉽겠죠.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성이 지닌 다양한 가치, 즉 생물학